국내 최초 등교 계약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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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등교 계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근데 내가 이번에 고3을 수업을 담당을 하거든. 예, 예. 네네. 그럼 완전 일빠따가 또 돼버렸어. 그렇죠. 고3은 뭐 항상 예. 온라인 네. 계약 때도 등교 계약 때도 일빠따 일빠따를 일빠따네. 타고 계신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유행이 걱정됐던 이번 연휴 끝나고 2주 뒤에 계약하는 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3은 급하니까 그렇지. 먼저 한다. 근데 지금 양쪽으로 약간 갈렸더라고. 의사들은 좀 반대하는 게 좀 많고. 예. 네네. 내가 출퇴근하면서 라디오 들어보면 의사들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좀 있고. 네. 근데 뭐 나라에서 정했으니까 어쩌겠노. 이제는 뭐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의사 쪽에서는 좀 반대가 좀 있더라고. 예. 아니 근데 나쁜 쌤 왜 그 방송 전부터 계속 코를 훌쩍훌쩍거립니까? 불안하게. 아니 갑자기 그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 기뻐갖고. 그렇네요. 아니 체온 쟀습니까? 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온- 지금? 한번 불안합니다. 지금. 재볼게. 네. 이거 저도 마스크 끼고 방송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 요즘 보여주네.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등교 계약 하면 수업할 때 아크릴로 이게 투명 아. 아크릴. 그거가 지금 네. 품귀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진짜 마스크 끼고 수업하다가는 진짜 죽어요, 호흡 곤란해갖고 죽을 수도 있어. 네, 나 진짜 진짜요. 옛날에 마스크 끼고 100m 정도 그냥 급하게 뛴 적이 있거든. 예. 네. 와 죽을 뻔했어. 그거 중국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거. 진짜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와 나 네. 그 실감하겠더라고 실감. 저는 그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려는데 지하철이 딱 온 거야. 그래서 KF94 끼든 말든 전력 질주했지. 탔어. 탔는데 지하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숨이 너무 설떡이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와,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때 진짜 머리가 핑 돌았다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와. 숨 안 쉬죠 그거.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도 마스크를 끼고 운동장을 뛰었으니 오래 달리기를 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제가- 특히 여선생님들 이게 화장하시고 마스크 끼시면은 있잖아요. 이 날씨 더워지는데 진짜 피부 트러블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걱정입니다. 제가 뉴스 하나 봤는데 이게 언제 5월 7일 예, 5월 7일 목요일이군요. 교육부에서 오후 한 3시경에 발표한 건데 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건 논란이 상당하던데 이거. 그쵸?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체험학습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부모 동행해서 어디 다녀오거나 이렇게 해서 증빙서를 제출하고 하면 이제 출석 인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 교회 체험학습 항목 중에 가정학습도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세부 지침이 5월 7일 날 3시 30분 엠박으로 나왔죠. 보도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논란이 있죠. 초등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조은쌤. 초등에서는 이거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가정학습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냐 나오지 않는 애들 그러면 등교하는 학생들 수업하면서 가정학습 애들 학습 꾸러미를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중으로 이중고다. 준비해야 돼. 이중으로 내가 온라인 수업도 걔네들 위해서 해줘야 되고 오프라인 수업은 또 나온 애들 또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거 뭐
밤 셉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뭐 좋은 쌤이니까 이거 좋은 쌤 타이틀을 딱 걸고 다 해줘야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 좋은 쌤이 몸이 나는 두 못해, 개입니까? 나는. 뭡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왜 좋은 쌤인데? 이거는 교회 체험학습 명목으로 가정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체험학습 가면 그거 누가 책임져서 합니까? 부모님 책임져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님 책임하에 가정학습을 한다 이거지. 아니, 어떻게 그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 둘 다 그거 선생님이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아니 좋은 쌤은 가능할 거야. 꼭 해줘. 응? 안 됩니다. 네. 어이씨. 중고등에서는 출석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특히나 입시가 걸린 애들, 고등학교 입시 때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데 조금 좋은 데 가려면 이런 출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대입 이런 데도 수시나 이런 거 가려는 친구들은 뭐 출석 잘 해놔야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가정학습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나는 생각할 때 고3들 또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사교육. 이런 걱정이 사실 있어. 왜냐면 20일까지 된다 했잖아. 20일까지. 20일이죠. 예. 그러면 20일이면 수학 뭐 한 단원 확실하게 떼고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중간에 뭐 중간고사도 있고 뭐 이럴 것 같긴 한데. 뭐 몰라. 그런 애들 뭐 수행평가 이런 수시로 안 갈 애들은 필요 없잖아. 그렇구나. 정시 갈 애들은 뭐 그래가지고 바짝 땡기 넣으면 막 나중에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시로 갈 애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좀 우려 가운데 등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국회의원 모시고 당선인 모시고 녹음을 했는데 뭐 나름 댓글들이 솔찬히 달렸어요. 예, 그렇네요. 아니 보니까 우리 방송하기 전부터 우리 좀 관심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더라고. 그래요? 이동형을 국회로. 아마도 이동형이 본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강면정 당선인 출연하는 방송 언제 올라오느냐 관심을 또 보여주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치적 야욕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이동형이 누군가. 이동형 TV라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TV. 이동형 TV가 있고 이분이 그 뭐 정치 시사 이런 TV를 하더라고요. 저희 방송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을 항상 유지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그 위에 보니까 안뉴스타님 열린민주당 6번 후보님 지지해서 찍었는데 3번 후보님 생각 들으니 제 표가 완전 쓸모없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괜찮네요. 하하. 이런 발언 정치적 중립성 준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장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겨울옷 정리하며 들었는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대단하시다. 방송을 진짜 꼼꼼하게 들으셨네요.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조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매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매주 이제 정겹습니다. 예.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추천 목적에 부합한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강민정 당선자님이 학생과 교사를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할 의지를 보았습니다.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옆반생과 대하는 것 같이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대합니다. 멋지네요. 예. 글을 진짜 잘 쓰시네요. 예. 그리고 백단 야옹이님, 백단 야옹이 야옹 좋습니다.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열린당 강민정 의원님 페북글 보고 처음 왔습니다. 자주 와서 듣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응원합니다. 요분도 교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정당인이 아니신가 좀 생각되는데요.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나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 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 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저희 방송을 특별히 국회 교육위 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지. 예. 자, 예.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모시게 되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당선인, 이분을 저희가 교사기 때문에, 교사 출신의 21대 국회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직접 또 지난주에 못 다뤘던 질문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모셨습니다. 21대 유일한 교사 출신 국회의원 강민정 당선인,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가고 많은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이거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나 그런 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몰랐다 이런 반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고 혹시 당에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요? 이제 교육부를 넘어서 당에서 혹시 반응이 없었나? 당은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가서 알리면 너무 좋아하죠. 네. 당이 저희 당이 이렇게 소수당이라 존재감이 약하니까. 예. 아마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엄청 속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국회의원들한테 저희 방송 좀 들으라고 좀 나중에 분명히 또 교육이 가실 거 아닙니까? 교육이 가시면 교육이 국회의원들한테 교사들 방송이 있더라. 이 방송 한번 들어봐라. 그렇죠. 아니면 듣기 싫으면 보장한테 듣고 요약 정리라도 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교육 상임위에 배정되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 상임위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교육 상임위에 제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국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교사 출신을 교육 상임위에 안 넣으면 도대체 누굴 그렇죠? 넣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상임위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교섭단체가 구성된 당 중심으로 원내 대표들끼리 협상을 해서 배정을, 왜냐하면 다 국회의원들마다 서로 희망하는 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되나 봐요. 근데 저희는 달랑 3명 있는 당이라 이런 이제 협상 과정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당이. 그래서 좀 약간 한쪽에서 당연히 저를 교육 상임위로 넣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에 약간 걱정도 아니 뭐 있습니다. 국회 못 들어가시면 우리 청원이라도 넣을까요? 그렇죠.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당선인께 공통질문 4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써주신 자유질문 중에 2가지 정도 질문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써주셨던 날카로운 질문들 몇 가지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선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들도 함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자유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송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핫했고 맞습니다. 조회수가 많았던 건데 성과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면 성과급이 교원들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다른 선생님은 매년 성과급으로 인해서 학교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쵸. 교사라는 직업이 성과를 내는 직업이 아니기에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열심히 더 일하는 사람에겐 수당을 줘야지 선생님들 간 갈등을 일으켜서 1년 내내 학교 분위기를 망치는 성과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나는 뭐 우리 선생님도 써놨지만 성과급 자체가 선생님의 어떤 성과 또는 교육의 어떤 열정 이런 걸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안 없어집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쭤보셔야지. 대통령도 못 바꿨는데. 물어보시면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이고 오늘 방송 잡자. 근데 저도 사실 교직에 있을 때 이 성과급 때문에 네. 뭐 기준을 뭘로 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그쵸. 선생님들끼리 정말 참. 예, 정말 막 괴로운 시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 등급이 막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진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약간 불편한 네. 그런 맞아. 묘한 싸한 그런 분위기들이 교실을 휘감고 이런 걸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이게 계량화한 어떤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네. 진짜 잘못된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그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는 이런 신자유주의 예. 이런 식의 어떤 사회의 흐름에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올라타서 정책화한 거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질을 뭐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네. 야기시켜서 교육의 질을 더 악화시키고 후퇴시키고 맞습니다. 악화시킨 게 맞습니다.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다른 공무원들 다 하는데 왜 니네만 안 하냐 이런 식의 논리로 보는 건 헌법에서 얘기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 못하고 정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과급을 폐지하기 위한데 제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그게 안 되는지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급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들이 괴로워지는 일이 제가 있는 동안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제가 기여한다고 했지. 마지막에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없을 때에 비하면 엄청난 걸 우리가 얻은 건데 그렇죠. 또 네. 역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한다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당선인께서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저희가 뭐라도 하나 법사위에 내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 사인 받아야 되는데 이 소수정당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좀 힘을 좀 실어달라. 내가 가서 얼마나 이제 큰 고생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잘하고 계십니다. 됐거든요. 네, 다음 질문 제가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육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실현시켜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보니까 예. 이미 지금 쌤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 나중에 그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다시 나오면 나 그거 인정할게. 뭐 이런 선생님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요, 뭐 생각보다 바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 관련 당사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교조나 실전교사 모임이나 교사노조연맹이나 교청, 그다음에 오늘은 좋은 교사 이렇게 해서 교원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 단체분들을 우선 만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꼭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육에 하실 말씀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 단체도 만나려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쵸, 오프 그쵸. 회의를 안 하신다고 모임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진정되고 나면 이제 오프 모임을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학생들도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학교 그렇죠. 단위로 돼 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제가 가능한 데가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모임이 있어요. 전국.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는 학생들 청소년 모임에도 당선 인사 겸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 때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의원실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자주 만나 뵈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자주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같이 좀 정례화시키면 우연적으로가 아니고 정례화시키는 그런 소통의 모임 같은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아니 뭐 쌤에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아. 정규 방송으로 제가 그죠. 편성해 드릴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녹음하시면 되니까요.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야, 뭐 이거 다음번 녹음은 뭐 의원 시간에서 의원실에서 하는 걸로. 아니 뭐 저 부산에서 올라올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또 질문 드리면 닉네임이 좀 마산 청보리님께서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본인이 직접 적어주셨어요. 학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혹시 고민 중이신 대안은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강민정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하시면서 뭐 학교 그렇죠.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자치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실제로 2017년부터 2년짜리 임기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고 교육부 장관하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들 6분 하고 저 같은 이제 민간인 7명. 그래서 7대7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거 2년 동안 했어요.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교육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거와 관련된 걸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원래 그걸 위한 기구였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참 어렵구나.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제안되고 다뤘던 안건들이 거의 실행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멀고도 험한 길이다. 그런데 지금 요새 저는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진다. 그런 말 혹은 많이 나오죠.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교육계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용납이 됐던 그 무수하게 많은 교육 문제들, 특히 막 애들을 정말 하나로 줄 세우고 성적으로 줄 세우고 이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런 교육관이라든가 그다음 위에서 공문을 딱 내리면 이게 쫙 파이프라인 타고 내려가듯이 이게 학교까지 가서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그걸 실행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교육계의 안팎의 문화들을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난 코로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코로나가 한 2달 사이에 우리한테 확 열어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란 뭔지 학교란 뭔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학교 자치 문제가 저는
이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 학교 자치가 저는 교육 과정에서의 자율성 이게 핵심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하고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이들하고요 같은 교과서를 써요. 같은 교육 그쵸. 과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잘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은 고민해서 잘 가르치는 연구를 하고 하는데 네.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정말 이 아이들의 여건과 경험과 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지금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저는 학교 자체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선생님들이 자기 발언할 기회가 많아지고 조금 민주적이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자체는. 그래서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교 안에 의사결정 구조가 정말 자치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회 조례가 되는 데는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도 그렇거든요. 근데 교사회가 법적으로 기구가 된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조례 네. 차원에도. 그리고 더더욱 그 학생회가 법적 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순서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교사회와 학생회와 이 학부모회가 전 법적 기구가 돼서 진짜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거기에 걸맞게 지고 이런 식의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안에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 자체와 관련된 법안 제출은 사실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통과 안 되고 매번 폐기되고 이런 게 반복됐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제가 고민하고 좀 연구해볼 생각이에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번 질문까지 들으시면 고민이 그냥 산더미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거 다 보면 질문인데.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네. 정말 너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바로 입시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입시 제도를 그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좋으나 매년 입시가 바뀌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 입시에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교육이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입시 경쟁 지옥에서 벗어나 어떻게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지 수기를 거친 흔들리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아니, 뭐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초선에다가 비례가 이런 말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야. 이거는 조금 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유은혜 장관께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학종 축소하고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나 정시 몰란다 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많아졌죠.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때문에 2월 된 친구들까지 하면 정말 정시가 이번에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사태들까지 이거 정말 이거 입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입시가 우리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그렇죠. 유초, 중고 교육에 미치는 그 영향이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 그렇죠. 사실 교육 문제를 고민하면 입시 문제를 이게 간과하고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건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맞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냈던 그 교육 공약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무상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입시 문제에 대한 나름 해법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내년부터인가 적어져요.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줄죠. 네, 애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대학이 없어서 지금 입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수 몇 개 상위 대학에 대한 경쟁이 그렇죠. 너무 치열하게 되니까 이게 입시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뭐 국공립대 네트워크 아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이 됐는데 저는 이제 사립대 비율이 되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바꾸려면 사실 사립대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출발은 국립대에서 할 수 있고 지방 국립대를 엄청나게 난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을 해서 스카이에 가려고 했던 애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대학을 갈까? 서울대를 갈까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에 지금 9개 거점 대학 국립대학이 있는데 네. 서울에 보통 16개 대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9개면 반 이상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엄청난 이 교육적 결단을 저는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 투자해서 여기에 오면 진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길 졸업하면 사실 학벌이라고 하는 건 뭐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거니까 그게 일거에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여기를 졸업하면 이후에 사회 진출에서도 일정한 어떤 안전장치, 보장장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되면은 저는 16개가 25개로 되고 이게 효과를 보면 그 입시 경쟁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효과가 근데 물론 이제 재정적인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논란이 되겠죠. 뭐 밀당이 일어나고 하겠는데 이게 만약 효과가 있다는 게 몇 년 지나서 검증이 되면 국립대의 전체로 확대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다른 사립대가 상대적 지위가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단기간에 저는 해결은 안 된다. 국민들도 사실 그걸 바라고 있다가 왜 단기간에 아니죠. 못하냐 그렇죠. 이래서 막 돌 던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진 그래서 않죠.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입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 있잖아요. 정시, 뭐 수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저는 해결은 돼야 돼. 변화는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개악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안고 있는 입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저는 달려들었던 게 문제라고 봐요. 이 재작년 그 공론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이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환경을 바꾸는 거와 같이 가야 되고 제가 아까 코로나 전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야말로 정말 코로나 이후의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이제 성적만 애들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저는 많이 토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이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시 막 정시만 막 이렇게 공정한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는 분들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입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을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양반 레파토리 있습니다. 아니 레파토리. 입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대학 안 가면 아. 되잖아. 바로 방법이 있죠. 특성화고를 살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잘 특성화고에서 잘 길러갖고 애들 취업 보내고 그래 취업하다가 나 공부가 더 필요해 하는 애들은 대학 보내고 독일식이죠. 그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입시제도 딱 하면 특성화고 살리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특성화고 교육과정도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진짜 한동안 또 입시의 편법도
통로처럼 되기도 하고 그 원래의 학교 제도에 맞는 취지에 맞는 교육 과정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 전에는 무슨 실업 학교인가 상업 학교인가 그랬는 정보고등학교인가 그쵸. 이랬는데 갑자기 메디텍 학교인가 하여튼 갑자기 막 의료인가 무슨 관광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그런 게 요구되는 학교로 간판이 바뀐 네, 거예요. 어허. 근데 선생님들은 그대로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약간 보충이 됐겠지만 그럼 이게 진짜 특성화 거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 환경과 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애들을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좀 짚어보는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그걸 해달라는 생각을 거죠. 제가 예. 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특성화고에 다니는 애들도 약간 이제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여기를 그렇죠. 나오면 약간의 인문계 간 애들과 다른 어떤 자기 전문성이 내가 좀 그렇죠. 장착이 돼서 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특성화고는 바로 이제 이 노동 시장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계돼서 해결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고급진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좀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이런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계속 그 학교 밖의 이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이 특성화고 문제를 풀 때는 같이 협업하고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진출 통로랄까 이런 모델이랄까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다 없고요. 하여튼간에 특성하고 진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기승전 특성하고 살리기. 특성하고 딱 살려주시면 방금 예, 말씀하셨던 나쁜 듯이 쌤뭐 전매 특허죠. 기승전 특성화. 그러면 입시 문제 한 방 해결입니다. 사교육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특성화고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해요. 저희 둘째도 특성화고 나왔어요. 오, 그럼 더 잘 아시겠네. 예. 예, 나쁜 쌤이 계속 특성화 하는데 예, 저는 그 자사고 특목고 요 문제도 우리가 계속 다뤘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다 않습니까? 입시하고 다 걸쳐진 얘기야. 그렇죠. 사실은. 일괄 폐지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 이게 거대 정당이 여당이 만들어져서 이제 폐지될 것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저도 대해서?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원래 왜 자사고 특목고가 만들어질 때 네. 이거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이게 약간 한시적으로 하려는 거였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막 일반화 확대하고 이러면서 애초에 이게 실험적인 성격이었던 게 되게 감춰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고. 다양화 300 프로젝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학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학교의 이 등급을 나누는 다양성이 아니고 학교의 그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저는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평적 다양성이어야지 이게 수직적 다양성이 그렇죠. 되면 안 되는데 특목고 자사고가 생기면서 이게 일반고와 같이 막 이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고 폭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정착이 됐고 이게 이제 입시의 유불리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냥 존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2025년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니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공부하게 해줘야 된다. 면학 분위기 위해서 이런 얘기 여전히 나오거든요. 제가 혁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 전교 1, 2등 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이게 공부 못하는 친구랑 모둠하고 같이 뭔가 활동을 계속 하게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임승차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그렇죠. 맨날 나오는 얘기죠. 이런 거 막 걱정하면서 그랬는데 그 학년이 끝날 때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운 게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적이 나쁜 친구들이 하고도 내가 정말 그 친구들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교육학적으로요. 이제 이미 판명이 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딸딸딸딸 외우고 막 암기하고 막 이런 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협력적으로 이 자기하고 좀 수준이 다른 친구들을 함께 서로 가르치는 경험을 학교 안에서 하는 거 이게 또 사실은 지적 학습의 성과, 교육적 성과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다양한 그렇죠. 사람하고 생활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이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저것들이 이렇게 살던데. 국회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 안 들어봐서. 아니 저것들끼리만 살던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비교육적이기조차 하다. 애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뭐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애들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 입시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뭐 특성화고 자사고 특목고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게 자유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러니까 당선인께 한국 교육과 관련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절대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마법의 그 그렇죠. 마술봉. 그렇죠. 그냥 내가 딱 한 번 절대 입법 권한이 딱 주어졌어. 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또 한 분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은가 가장 우선. 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만들고 싶나. 이 세 가지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공통적인 것 같은데 강민정 1호 법안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요거도 욕심 버리시고 딱 한 개. 진짜 저는 1호 법안 이렇게 하면 지금 세트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세트? 야 콜라, 햄버거, 감자칩까지. 맞아. 야, 네, 세트로 음료수까지. 왜냐하면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실 만약 매직봉이 있다면 나한테 저는 이제 사학법 개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진짜 비중이 큰데 저항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사학법 개정됐다 개학되는 과정을 보면 저항이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촛불을 든 사건 아니에요. 사학법이. 그 정도로 여기에 이해관계 걸린 막강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매직봉이 있다면 사학법 개정 한 방에 그런 저항을 깔끔하게 물리치고. 청취자님들이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학법을 뭐 어떻게 개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사실 이 사학을 재단 이사당에 왕국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학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방송 들으시면은 좀 언짢아하실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학 재단과 관계자들 아니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사학에 계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사학 재단. 재단이. 재단이 이게 뭐 비리죠. 사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진짜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사학에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저는 되게 힘든 여건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감시, 통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돼 있고 온갖 월권이 허용되는 곳이 사학재단이에요. 그래서 사학 중에 진짜 괜찮은 사학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진짜 당연히. 건전한 사학이 있어요. 당연히. 권학 이념 되게 충실하게 하는 사학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학도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는 안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은요 사학이 전체 비중에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사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육의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비리가 이렇게 끼어들 여지를 좀 없애고 이런 행포나 왜 인사권 막 휘두르고 그렇죠. 그래서 사학에 계신 선생님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런 아이고. 참아야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사학의 기간제 선생님들 진짜 힘듭니다. 기간제 네. 선생님 그렇죠. 네. 기간제 선생님은 약자 중에 약자니까 그렇죠. 또 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매직봉이 있다면 사학법을 바꾸는 걸 하고 싶고 그 외에 이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유권자를 길러내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계시잖아요. 나쁜 선생님. 네. 고등학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애들 중에 일부는 이미 올해 유권자죠. 유권자죠. 우리 어. 학생들도 선거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1년만 있으면 유권자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그렇죠. 네. 선생님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네. 몇 년 안에 혹은 1, 2년 안에 유권자가 되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 하느냐가 이 유권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유권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한 번 선거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고. 사회적 낭비를 그쵸. 진짜 비용을 참, 많이 치렀는지 그쵸.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사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요거 선거하기 전에 제가 있던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 사실 네. 모의선거 교육을 하려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건?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그 유권자 교육인데 애들이 진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수업 시간에 공약 분석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론의 마지막 그 선거 기간에 맞춰서. 네. 선거 기간에 맞춰서 그리고 마지막 교육 활동이 뭐냐면 실제 출마한 후보들 놓고 얘네들이 모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선생들이 하다가는 다 잡혀가는데. 아니죠. 이거 했었어요. 안 잡혀가요. 왜냐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애들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교사 정치 기본권 이런 얘기 했는데 교사가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독일, 뭐 핀란드, 뭐 캐나다, 호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학교에서 실제 투표를 해요. 선거 맞아요. 기간에.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는 50년 넘게 이걸 매 선거 때마다 했대요. 그럼 미국은 선거 결과 발표 전에 결과 발표해요. 네. 이런 날은 많아요. 네. 애들은 교육적으로 하는 거다. 이걸 사회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결과가 뭐. 근데 이 초등학교의 모의 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를 늘 맞췄대요. 그래서 이 50년도 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방송국이나 이 언론의 기자들이요. 항상 선거가 있을 때 이 초등학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 마치 투표 날 출구조사 하듯이 거기 가서 취재한대요. 그 정도로 이게 일반화돼 있고 교육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진검다리 교육공동체가 2018년도 했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많은 여기 4,000명의 아이들이 했어요. 전국의 17개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홍보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참여한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걸 자기가 깨닫게 됐고 배웠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지 공약이 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걸 하면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투표권 생기면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 시민 유권자 교육으로서 되게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이번에 못하게 했어요. 선관위에서요? 네, 이게 교사가
그러니까.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이고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된다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 이런 될 수도 있다 하면 선생님도 네. 안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제도와 법으로 휘두르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을 잠재적 선거 사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교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만연한가를 저는 이 선관위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쨌든 만 18세 투표권 주면서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도 고3 선생님들한테 공문으로 선거 교육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가는 마당에 정작 정말 좋은 선거 교육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했고 사실은 이 모의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게 선거법에 근거해서 못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학술 연구는 또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개별 학술 단체가 하는 연구보다도 애들 교육을 더 우습게 생각하는 거다 사실.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라들은요 이 선거법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심지어는 선관위가 그거에 필요한 뭐 투표대, 기표대 이런 걸 다 제공하도록 막 이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관위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법에 몇 개만 바꾸면 전 될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의 선거 교육을 선생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법 바꾸는 것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니 뭐 한 개만 하락하니까 뭔 그리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참. 일단 햄버거하고 콜라까지 나갔는데 감자칩은 조금 이따 가시고. 아까 그거 매직봉이고 지금 이런 그리고 이제 그 교사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에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사들이 전문가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부터 우선 이 족쇄를 하나씩 푸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리면서 더 확장되는 여지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학교 안에 이번에 코로나 때도 소외된 아이들 문제가 되게 수면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딱 상황이 터지고 나면 막 의제화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장애 학생들을 상수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기본은 다 일반 학생들이고 여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뭔가 생각나면 배려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좀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 교육계 안에도 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풀을 수 있는 방법들 뭔가 좀 지원을 제대로 이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 상수로 늘 취급되고 배려받고 해야 될 학생들이다. 뭐 이런 어떤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걸 좀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한데. 큰일이다. 이런 사람을 교육에 안 보내면 누가 가노? 참 교육이 못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맞아요. 가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하시고 나중에 쌤쌤이 오셔가지고 검사 맡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솔직히 이런 법안에는요 같은 정당 아니어도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인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끝으로 많은 분들이 당선인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몇 가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자세 정자하고 들어야 되는 시간이죠? 예, 짧은 건데요. 김목곤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실명을 하셨네요. 네.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시고 싶은 정치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명태님 명퇴 교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명퇴 교사를 줄여서 명태라고 본인 닉네임 하셨군요. 네, 그렇죠. 명퇴가 아니고 명태라고 했습니다. 정치 천민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실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초등의 좀 레전드시죠.
우리 허승환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로서 최소한의 지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 선생님들 애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해도 걔를 뭐 제재한다거나 체벌한다거나 뭐 이러면 뭐 바로 뭐 아동학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이름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시고 싶은 정치해 주세요. 당선인을 시작으로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교육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사와 학생만 보고 가십시오.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은 교사와 학생만 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현장 교사를 경험해본 당선인으로서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교사의 눈에 맞춰 일을 진행해 주세요. 야, 그리고 이분은 제발 교사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유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 응원도 있고 또 당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좀 센 거 있습니다. 뒤에 센 건 우리 나풀쌤이 읽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내 마음하고 와 이래 일치되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요. 매일 언론에서 교사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볼 때마다 내가 왜 교대를 선택했고 교사의 길을 가기로 했나 그때의 그 선택에 후회를 하게 돼요.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룹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교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고를 폄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교육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좋네요. 강민정 당선인을 응원합니다. 또 한 분입니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일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오래가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닌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 교사가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후배 교사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참 말은 좋은데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과 이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마지막 그 얘기하신 분 생각에 저는 사실 소홀은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방향을 바꾸는데 좀 기여하는 사람이면 저는 성공한 국회의원이 아닐까 교사 출신에 그래서 막 이렇게 실적으로서의 막 법안을 몇 개 만들었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교육계를 둘러싼 관점의 전환을 좀 이루는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발판이 되면 제가 있는 단체가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였는데 그런 징검다리의 첫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외에도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다 소개 못 드린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 내용들은 저희가 우리 당선인께 메일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내 글은 말이지, 이렇게 쌩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 설문조사 할 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당선인 모시고 우리 2주간 방송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조은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못한 일을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 쌤 하는 뿐만 아니라 저 교사 개인으로서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고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쁜쌤 지난주에 총평은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는데 소통.
요 부분만 잘 돼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성공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2주 동안 방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깊이 남았던 당선인의 모습은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대답해 맞아요. 주시는 부분들이 맞아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학교에 졸업생 중에 국회의원 빠지를 한번 다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졸업생 중에. 졸업생 중에. 네네네. 그런데 그분이 학교 올 때마다 위세가 몸에 기부스. 장난 아니었거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직까지 당입니까? 어느 당? 그것까지는 그렇고 아직까지 국회에 안 들어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시면 또 달라질란가는 뭐 그거는 다음 일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향후 이 소통의 방법으로서 쌤을 자주 활용하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네, 네. 드리고 그렇죠. 오늘 2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 그리고 네. 앞으로 많은 일들 아닌 그냥 한 가지 일이라도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끝으로 뭐 이게 의원님이 뭐 원하신다면은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의원님이랑 그 외에 다른 동료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뭐 대선쯤 해가지고 한번 전국 투어 방송 한번 해보시면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 쌤 재밌는 방송을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데 저랑 같이 전국 투어 하시면 이거 그 피해를 많이 그럴 수 재정적으로 있겠네요. 입으실 네.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겠고요. 네. 어쨌든 참 독일은 거의 국회의원의 한 10%가 네, 교사- 10에서 15%. 네, 15%가 교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300명 중에 이제 한 명 21대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회복되는 그날 좀 소망하고요. 2주간 정말 겸손하게 저희 질문들, 저희 애드립들 다 받아주시는 우리 강민정 당선인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학생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여러 단체들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보려고 한다. 그래서 비록 제가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교사 말고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 주체들과 함께 그럼요.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서 저를 통해서 뭔가 그 입법이나 정책에 자기 의견이나 요구를 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많이 하겠습니다. 바빠질 텐데 교육만 포커싱 하시죠. 뭐 그러니까 교육과 별개입니까 그게? 아니 학부모나 학생들도 그렇죠,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교육 얘기들을 하실 네, 거니까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많이 바빠질 것 같긴 한데 원래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는 제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뭐 아유, 바빠가지고 네. 적응하고 당연하죠. 이러느라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육이 교육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여타 문제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만으로 아니고 부총리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복지 뭐 다른 행정부서하고 연계돼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렇죠. 문제의식의 그렇죠. 반영이거든요. 그것처럼 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적응해서 그런 소박한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맞습니다. 좋아지니까 그렇죠? 아니 교사도 3월달에 그 학교 그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4월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하거든요. 이제 막 뭐 제가 6개월은 봐드릴게요. 6개월 너무 짧아요. 안 되면 3년 6개월은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6개월만 딱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뭐 앞으로 뭐 열린민주당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꼭 교육 상임위 들어가셔서 많은 역할들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모르셨다가 또 아시게 된 분도 많으실 텐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강민정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 펼치는지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주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강민정 당선인님 당선 축하드리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긴 시간 또 청취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등교 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더 엄청난 혼란이 또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